오늘 할 얘기는 제가 지난 주말에 전화기를 바꿨습니다. 제가 기존에 쓰던 전화기는 2019년에 산 그때 아이폰 11이 출시되자마자 사서 거의 4년을 넘게 썼어요. 한 52개월 정도 썼네요. 그렇게 사용을 하다가 아이폰 11에서 최근에 출시된 아이폰 15 프로로 바꿨습니다. 프로를 쓰지 않다가 이번에 프로를 처음 샀어요. 아주 감개무량하고요. 제품 가격은 뭐 홈페이지에 나오면 그대로 나와 있듯이 요거 제품 가격은 155만원이고요. 지금 안에 아무것도 없는 이유는 오늘부터 아이폰 15 프로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촬영하고 있는 중이라서 보여드릴 수는 지금 없고요. 아무튼 요 15 프로를 샀는데 참 만만한 가격은 아니죠. 아이폰 15 일반 제품은 이제 제일 낮은 용량 기준에서 125만원이고요. 프로 제품에서 제일 낮은 용량 128기가는 30만원이 추가된 155만원으로 나왔는데 일단 제가 아이폰 11을 쓰다가 이 15 그것도 프로로 온 데는 어떤 이유가 있겠죠. 저는 그냥 아무 목적 없이 돈을 더 쓰지는 않거든요. 여러 가지 많은 생각 끝에 제가 돈을 그만큼 추가로 지불을 하고 프로 제품을 저는 샀거든요. 우선 뭐 11에 비해서 일단 15가 엄청난 장족의 발전이 있었지만 아이폰 15 기본 모델과 프로 모델의 차이점은 꽤나 크단 말이죠. 뭐 자세한 것까지 제가 전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카메라 성능이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요즘 이것저것 촬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카메라 성능이 월등하다는 것에 가장 이제 무게를 두고 돈을 더 주고 15 프로를 샀어요. 그래서 지금 촬영은 처음 진행을 해보는 거고 일요일에 구입을 해서 일, 월, 화 3일 동안 이렇게 저렇게 만져보고 있는데 정말 뛰어난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아이폰을 지금 네 번째 구입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5로 시작을 해서 5, 7, 11 그리고 네 번째 구입한 아이폰이 이 15 프로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아이폰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느냐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일단 전화기로 쓰죠. 인터넷에 접속 가능한 컴퓨터로 쓰죠. 카메라로 쓰고 이제 보시다시피 제가 영상도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캠코더로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으로 쓰고요. 저는 자동차도 타지만 오토바이도 타기 때문에 양쪽에 가지고 다니면서 전부 내비게이션으로 활용을 하고요. 녹음기로 활용을 하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아무튼 많죠. 그렇게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는 이 아이폰인데 이 아이폰의 가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155만원 비싸죠. 비싸게 느껴지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애플 제품을 쓰면서 느낀 점인데 비싸지만 사실상 저한테는 비싸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얘는 며칠 전에 샀으니까 집어넣고 먼저 직전에 샀던 제 아이폰 11을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아이폰 11을 2019년 9월 나오자마자 샀어요. 제일 작은 용량 64기가의 일반 모델을 샀고 82만원인가 줬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케이스 포함해서 85만원이라고 할게요. 85만원을 주고 제가 약 3개월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 중간에 고장이 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배터리 교체를 한 적도 없어요. 깨 부셔먹어서 어떤 비용이 나간 적도 없고요. 출고 상태 그대로 케이스만 씌워서 지금까지 계속 썼어요. 어떤 불편함 없이 지금까지도 잘 썼어요. 그러면은 한번 나누기를 해볼까요? 그런데 아이폰 11이 거의 4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지금에도 어떤 불편함 없이 되게 쌩쌩하게 잘 돌아갔고 앞서 말씀드린 제가 사용하는 아이폰의 용도 불과 지금 이 영상 직전까지도 저는 아이폰 11으로 촬영을 했었죠. 그런 수많은 용도로 적극적으로 게다가 저는 오토바이도 타기 때문에 가방이나 주머니 속에 집어넣어서 가지고 다니는 것보다는 상당히 터프하게 활용을 했죠. 제가 국내를 오토바이 타고 여행을 꽤 많이 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고속으로 오토바이 주행을 하는 동시에 비를 맞을 수도 있고 급격한 그런 온도 변화에 시달리죠. 그리고 그 오토바이의 진동 그것도 전화기가 모두 허용을 하면서 그렇게 사용을 했던 거죠. 상당히 저는 빡세게 사용을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53개월의 시간 동안 그 어떤 하나의 고장 없이 잘 쓴 거죠. 그럼 제가 나누기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85만원을 주고
나누기 53개월. 자, 봅시다. 한 달에 16,000원 정도예요. 한 달에 16,000원을 주고 그 아이폰 11을 지금까지 쓴 거죠. 근데 여기서 얘기해야 될 게 뭐냐, 요즘 애플사에서 보상 판매, 트레이드인이라고 해서 보상 판매를 하고 있죠. 이번에 제가 요 아이폰 15 프로를 구입할 때 기존에 쓰던 아이폰 11을 보상 판매로 넘겼어요. 얼마가 책정됐냐면 25만원 받았거든요. 그러면 다시 계산할게요. 아까 85만원 줬던 것을 25만원을 빼면은 60만원이잖아요. 60만원을 나누기 53. 한 달에 제가 실제로 든 비용이 11,300원이에요. 11,300원. 그러면은 저는 결과적으로 아이폰 11을 한 달에 11,300원 주고 쓴 거예요. 한 달에 11,300원, 11,000원. 한 달에 커피 2잔 먹는 거랑 비슷한 비용을 제가 지출을 한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한 달에 밖에서 커피에 11,300원 이상 다들 쓰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저 역시도 그렇고, 밖에서 식사 한번 하면은 이 금액을 바로 뛰어넘어 버리죠. 그러면은 아이폰이 비싼 걸까요? 밖에서 먹는 국밥 한 그릇이나 커피 한 잔이 더 비싼 걸까요? 국밥 한 그릇 먹으면 한 끼는 해결할 수 있어요. 커피 한 잔 마시는 거, 사실 커피는 필수제는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커피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아이폰보다 절대로 많지 않죠. 아이폰이 커피 한 잔이나 국밥 한 그릇보다 할 수 있는 일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이 월등하게 높죠. 그렇게 월등하게 많은 효용 가치를 지닌 아이폰이지만 시간이 이렇게 지나서 거슬러 계산을 해보니까 그런 국밥이나 커피보다 싼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폰이 과연 비싼 걸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애플 제품을 사람들이 뭐 좋아하는 분들도 많으시지만은 그에 못지않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죠. 저도 애플사의 정책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납득이 안 되고 때로는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구석이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사이드에 있는 영역일 뿐이고요. 제품 본질을 생각해 봤을 때는 돌이켜 보니 이거는 싼 거다. 소위 가성비가 좋은 거다. 사실 가성비가 정말 좋은 것 같거든요. 그렇게 제가 느끼는데 사람들은 가격표에 일단 불만들이 되게 많으시죠. 애플사의 고가 정책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순간적으로 본능이랄까요? 거기서 약간의 거부감 같은 게 들기는 해요. 근데 그 어떤 제품을 구입을 해서 끝까지 사용을 해보고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싼 거예요. 아이폰 11 하나 말씀드렸고,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애플사의 제품을 맨 처음 사용한 게 2012년 말에 구입한 맥북 프로거든요. 저는 매킨토시 컴퓨터로 애플사의 제품을 가장 먼저 쓰기 시작했어요. 2012년 말에 당시에 맥북 프로를 130만원 줬었거든요. 그때 당시엔 학생이었기 때문에 학생 할인을 받아서 실구매가가 130만원에 구입을 했었어요. 그거를 2012년에 사서 언제까지 사용을 했냐면 2021년 늦여름까지 제가 사용을 했어요. 8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가 아이맥 그 M1 칩이 들어간 아이맥이거든요. 저는 그때 가지고 있던 맥북 프로를 보상 판매로 넘기고 M1 아이맥을 구입을 했었어요. 그럼 아까 아이폰 11 얘기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얘도 한번 동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130만원을 주고 맥북 프로를 샀습니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이죠. M1 아이맥 구입할 때 그 맥북 프로를 30만원 보상 판매를 받았었어요. 10년 쓴 컴퓨터가, 그러면은 제가 130만원에서 30만원을 빼면 저는 그 컴퓨터를 10년에 걸친 세월 동안 사용을 하면서 100만원을 쓴 거죠. 저는 1년에 그 컴퓨터를 소유하고 사용을 하는데 10만원 들인 거고, 그거를 12달로 나눠보면은 얘는 한 달에 만원이 안 돼요. 한 달에 만원이 안 되는 그런 비용을 들이고 그 맥북 프로 컴퓨터를 사용을 저는 잘 했고, 그 중간에 어떠한 고장이나 뭐 그런 일 일어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매킨토시 컴퓨터도 그렇고 요 아이폰의 iOS도 그렇고 이게 잘 윈도우나 안드로이드와 다르게 이게 잘 느려지지가 않습니다. 느려지는 속도가 되게 더뎌요. 그 맥북 프로를 한 번인가? 2018년인가 19년에 한 번 처음으로 포맷을 해서 사용을 하다가 이제 요 아이맥으로 넘어온 건데, 2012년, 13년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은 그때 제가 맥북을 쓰고 있는 거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약간 비난 아닌 비난,
욕 아닌 욕을 했었던 거를 저는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뭐 과시를 한다, 뭐 네가 뭘 하는데 뭐 그런 제품을 쓰고, 이런 비판들 종종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나고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어떤가요? 저는 그 컴퓨터 10년을 쓰는데 100만 원을 썼는데, 한 달로 나눠보면은 저는 만 원이 안 되는 비용으로 그 컴퓨터를 소유를 한 거죠. 그게 비싼 건가요? 비싸지 않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그런 뭐 컴퓨터나 어떤 전화기가 1년에 얼마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고, 그거를 12달로 나눠봤을 때, 나누기 12를 했을 때 한 달에 실질적으로 얼마의 비용이 소요되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은, 요 뭐 아이폰 혹은 뭐 그런 맥북, 그런 애플 제품들이 가격이 비싼 것인가 비싸지 않은 것인가를 좀 가늠하기 쉬우실 거예요. 아, 그거 있네요. 유튜브 프리미엄이 최근에 구독 비용이 올라서 사람들이 말이 많죠. 대략 한 달에 10,000원 하다가 최근에 15,000원으로 올린다던가, 그래서 30% 이상의 급격한 비용 인상을 시키면서 좀 논란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유튜브 프리미엄을 결제할 때는 비싸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결제를 하는데, 따지고 보면은 그 기간이 지나서 돌이켜 보면은 제가 사용했던 맥북 프로 그리고 아이폰이 유튜브 프리미엄 정도의 비용 아닌가요? 혹은 그 이하던가? 그러면은 애플 제품이 비싸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이유에서 애플 제품이 가격적으로 논란이 되는데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경험을 미루어 봤을 때 애플 제품은 가성비가 아주 좋다는 결론을 저는 갖고 있고요. 대단한 편의성과 대단한 만듦새와 대단한 성능을 지닌 물건을 파는 거예요. 그럼 기가 막히죠. 싸고 좋은데, 세상에 사실 싸고 좋은 게 잘 없잖아요. 근데 애플사에서 나오는 제품은 저한테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그래서 저는 요 신제품이 애플사에서 출시가 되면은 저한테 마치 이런 즐거운 제안을 하는 것 같은 기분에 휩싸여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물건을 구입하실 때 당장의 요 가격 딱지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 물건을 얼마나 유용하게 쓰고 얼마의 기간 동안 활용을 할 수 있을까, 그거를 고려하셔서 나누기를 해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3일째 아이폰 15 프로를 사용해 보는데 대단히 놀랍거든요. 그리고 얘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이 일개 소비자인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을 거라고 지금 확신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 친구랑 또 수억 년을 함께 할 것 같은데, 제가 아이폰 11을 쓸 때는 제가 이런 유튜브라든가 음악 작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것들도 하고 있고, 제가 활동 범위와 반경들을 계속 넓혀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요 아이폰 프로가 저한테 어떤 또 도움을 가져다 줄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아무튼 제가 이 새 전화기 구입한 만큼 더욱 좋은 환경과 더욱 좋은 영상, 더 좋은 결과물로 보여드릴 것을 스스로 다짐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